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우선 미국 연준이 22년 말에 PCE는 5.4%, 코어 PCE는 4.5% 이렇게 예상을 한 것이죠. 어제 그 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것이 지난 6월 전망치보다는 올라갔다는 것이므로 금리 인상 속도 가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적절한지를 따져보고 인플레이션 전망해보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 검토하려고 합니다. 먼저 PCE가 왜 코어 PCE보다 높으냐 이겁니다. 코어 PCE는 식품, 에너지 제외한 것이고 이번 인플레이션은 식품, 에너지 가격 폭등에서 이제 시작한 것이니까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 수요 회복을 공급망이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푸틴의 유크레인 침략 전쟁으로 식품, 에너지 가격 폭등 더 가속됐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다시 정리한 것일 뿐이고요. 즉 식품,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코어가 PC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코어 PC가 그냥 PC보다 더 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현재 7월 PCE는 6.3%입니다. 이거는 실제 데이터이죠. 코어 PCE는 4.6%입니다. 그래서 8월 값은 9월 30일 발표 예정이고 아직 예상치는 모르는데 이 값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 매우 높다. 특히 코어 PCE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주 30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 에너지 가격, 즉 WTI 가격, 가스 가격 이거 하락하는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분명합니다. 하락세가 분명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간밤에도 가스 선물 대략 한 8%대 추가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1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이렇게 보면은 하락하는 거 분명하고요. 유럽 TTF 가격 하락 추세 이거 누구도 부인 못한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데이터는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즉 가솔린, 디젤 이 소매 가격 추세를 추가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사실 이거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추가로 지금 어제 연준 발표를 지금 좀 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미국 가솔린 소매 가격 주간 단위 그림 한번 보시면 팬데믹 이후 그 다음에 유크레인 전쟁 이후 쑥쑥 오른 모습 이게 먼저 보이는데 요걸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 안고입니다. 이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게 최근 추세이니까 자유낙하하는 모습입니다. 피크 찍고 신나게 미끄럼 타는 중이라는 겁니다. 요걸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PC 각종 물가지수는 월 단위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락하는 자유낙하하는 저 모습이 앞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품종별로 세분한 그림을 하나 더 보면은 원유 선물, 가솔린 선물 최근에 하락세 분명하고 지금 다만 난방유가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계절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나오는 기준이 8월 말 기준인데 9월 말에 다시 이제 발표되겠죠. 그럼 추가로 더 하락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식품 가격은 이거는 별도 조사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연구하니 미국은 기본적으로 식량도 패권 국가이고요. 그리고 설사 어떤 수입을 한다 해도 지금 달러가 초강세이기 때문에 식량 가격이 물가에 큰 영향 주는 구조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글로벌 식량 가격 지수도 지금 5개월 연속 하락 중이라는 것도 고려를 하면은 미국 식품 가격이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 고민할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3대 원자재 가격 지수 이거 전부 다 하락 추세 분명하고요. 어젯밤에도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불균형은 상당 부분 지금 해소됐다고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가격을 소비자에게 증가시킬 필요성도 사라지고 있다. 즉 PPI도 지금 꺾였다는 겁니다.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기업이 마음대로 소비자가 자기의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소비가 지금 팬데믹 회복할 때 그 직후처럼 초과 수요가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소비가 막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약간 지금 쿨다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필요성도 많이 사라졌고 또 증가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PCE가 2번 발표되고요. 그러니까 11월 초 연준의 다음 금리 인상 전에 PCE 물가지수는 2번 발표되고 그다음 CPI 물가지수, PPI 물가지수가 각 한 번씩 그래서 전부 8개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까지보다는 저거 더 가파르게 피크아웃 될 가능성 여기에 베팅하는 게 스마트하다고 봅니다.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물가 상승은 가만히 보면 21년 11월부터 폭등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좀 완만하게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올랐다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1년 11월부터 폭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크레인 전쟁 이후에 피크, 정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팬데믹 이후 수급 불일치로 물가가 슬슬 기어오르다가 지금 전쟁 소문으로 한번 가속을 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전쟁 소문은 그러니까 벌써 12월, 1월 이때부터 슬슬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푸틴이 쏜다 안 쏜다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전쟁 소문으로 이제 가속이 됐다가 전쟁 발발 후에 개전 직전에는 전부 다 한 일주일 못 버틸 거다, 금방 끝날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상과 달리 이제 푸틴이 질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이제 슬슬 퍼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부터 푸틴이 깨질 거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가지수는 하여튼 3월에서부터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에 다 피크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푸틴이 궁지에 몰려 있는데 다시 저 푸틴이 깽판 치면서 이 판을 흔들어 버릴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식량과 에너지 가격 다시 폭등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 푸틴 이용해서 벌써 한 번 다 해먹었는데 한 번 더 해먹기는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푸틴 편이 누가 있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이제 완전히 왕따 당해버렸고요. 국민들한테서도 지금 점점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9월 22일자 유크레인 국방부 발표한 전황 자료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유크레인 전쟁 초기부터 지금 SNS 통해서 계속 발표를 한 거죠. 유크레인 당국이. 처음에는 당연히 긴가민가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믿지도 않고 그냥 하여튼 일단 봤던 것인데 처음에는 미국도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발표하는 것도 저도 계속 봐오고 있고 당연히 보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걸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두 달 지나면서 봄 지나면서 저게 사실이더라는 거죠. 유크레인 국방부 발표가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 정확한 것만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게 이제 표준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미국, 영국 정보기관도 저런 자료를 중요하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사자 55,500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저건 죽은 것이고요. 부상당한 자, 즉 전상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사자 곱하기 3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5만 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전쟁 초기에 러시아 군대에 15만 명 투입했다 이런 말들이 정설처럼 돌았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용병도 끌어놓고 막 계속 이제 보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대략 러시아 편에 섰던 침략 군대 20만 명 가량 죽거나 병신되어서 모조리 전투 불능 상태다. 한마디로 전멸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유크레인 분석 영상 초기에
상당히 많이 올리다가 막판에 마지막 올릴 그쯤에 아마 저 러시아 군대 저거 전멸 가능성 여러 번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사실을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간에 저렇게 지금 완전히 기본적으로 초기 투입됐던 군대가 모조리 전멸됐다고 봐야 되고, 이 전쟁 비용 말이죠. 전쟁 비용 이제 러시아도 당연히 전쟁 비용 부담하고요. 상당히 부담하고 서방도 부담합니다. 여기서 유크레인이 부담하는 전쟁은 서방이 다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서방과,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나토, EU를 중심으로 한 서방과 그 푸틴의 전쟁인데, 전쟁 비용 서방이 부담하는 그 비용은 다 분담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서방이 지금 모든 전쟁 비용을 결국 부담을 하고 있는데, 부담하는 모습이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뭐 우리가 뭐 큰 어떤 거 느낍니까? 많이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다 지금 그 나름대로 전쟁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예.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잘 돌아가리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러시아 국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슷한 규모의 전쟁 비용을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쪽수가 서방의 10분의 1도 안 될 테고, 그래서 대략 그 전쟁 비용 부담하는 고통은 한 20배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초반에도 이런 분석을 여러 번 했었는데, 게다가 지금 전쟁터에 끌고 간 젊은이들이 모조리 죽거나 병신돼서 이제 돌아왔다는 건데, 여기다가 추가로 30만 명 더 투입한다는데, 30만 명 투입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형국은 서방이 푸틴을 딱 가둬 놓으면 러시아 국민들이 알아서 이제 처리하는 이런 꼴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러시아는 푸틴이 부수고 죽인 유크레인에 대해서 모든 손해다 배상해 줘야 될 테고, 그리고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완전 전면 철수해야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푸틴이 더 깽판 칠 게 있겠습니까? 판을 흔들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이제 이와 관련된 논점인데 아주 재미있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북공의 꼬맹이가 저거 간보기 천재 아닌가 싶습니다. 뭔 말인가 하니, 얼마 전에 미국이 발표하기를 푸틴이 저 꼬맹이한테 무기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결국 그 북공이 지원해 줬다는 취지로 미국이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미천 다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북공 반응이 어저께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러시아에 무기 지원한 사실 없고 앞으로도 지원할 의사 없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을 요 의지를 이렇게 드러낸 거 아니냐. 저 말은 사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입증 책임이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즉 이제는 북공이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미국 주장을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북공 무기가 러시아에 제공된 사실을 이제는 입증을 해야 한다. 증거를 내놔야 한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당연히 증거 있어도 아직은 제시하지 않겠죠. 미국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적어도 앞으로는 북공이 지원하지 않겠다. 이게 선을 그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보기 천재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지금 꼬맹이가 판을 잘 읽고 있는 거 아니냐. 푸틴 편에 서는 비용이 너무 비싸게 들 것 같다. 푸틴 편에 서면은 앞으로 생길 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간을 다 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북공이 꼬맹이가 그 간보기 천재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9월 FOMC에서 연준이 발표한 저 PC 물가지수 전망치, 저거는 틀릴 가능성 매우 높다. 일단 요게 안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제가 뭐 연준에 맞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연준에 맞설 의사도 능력도 저는 없습니다. 다만 연준의 합리성에 베팅을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연준이 시장을 리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연준도 시장에 순응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시장의 일부일 뿐이고 부분은 언제나 전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도 시장 상황에 가장 합리적으로 적응할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은 물가지수 피크아웃이 더 가속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 수정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11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 분포를 한번 보시면은 75bp 올린다 확률이 69%입니다. 요거 제가 두 개를 올린 것은 요 확률이 어제보다는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확률이 내려갈 가능성 더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연말 기준금리는 현재 3.25%에서 4.25% 될 가능성 가장 높다고 봅니다. 지금 처음에 봤던 어제 연준의 그 경제 전망표, 그 표에서 4.4% 나왔다고, 이제 국내 언론들이 전부 다 연말 4.4%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기준금리 4.4%라는 건 없습니다. 저기 그 경제 전망표에서 있는 그 4.4%의 의미는 저게 바로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평균값이라는 겁니다. 4.25 아니면 4.5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4.25, 4.5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4.25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보이는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두 번 남은 금리 인상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옵션 1, 11월에 75 올리고 12월에 25 올리든가, 아니면 11월에 50 올리고 12월에 50 올리든가, 이렇게 옵션은 두 개뿐이라고 봅니다. 둘 중 하나인데, 저는 11월에 일단 50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10월 물가지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12월에 50 올려서 4.25 되거나 12월에 25 올려서 4% 되거나 요 둘 중 하나일 것으로 저는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12월에 25 올릴 가능성을 이제 더 주목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현재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이 21년 11월부터 폭증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22년 12월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전년비, 즉 이어 베이스로 물가 상승률 그 자체는 마이너스 숫자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분명히 마이너스 숫자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월 요 두 달 동안,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이 물가지수가 지금 피크아웃 되는 속도가 더 가속되어 버리면은, 그러면 50, 25 이 경로를 따라서 4%가 되거나, 아니면 50 경로를 따라서 4.25%가 되거나, 이 기준금리 상단입니다. 요런 둘 중에 하나이다. 근데 저는 4% 될 가능성이 저는 여전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달러 지수 지금이 고점 아닌가 이런 겁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일시적으로 1,410원 넘기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1,400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할 가능성 낮다. 도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여전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달러 선물 매도하기 참 좋은 때다 이런 겁니다. 지금 달러 선물 롱 포지션 신규 진입하는 것은 상투 잡을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현재 롱 포지션 갖고 계시다면은 이익 실현하고 탈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거는 달러 투자하는 분들한테 그렇다는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렇게 투자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삼성중공업은 외가격 콜 옵션과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투자하는 게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 선물 매도하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가격 콜 옵션이라는 이 평가, 이거는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존 만기가 적어도 10년 이상 남은 외가격 콜 옵션이라는 겁니다. 이 콜 옵션의 일반적인 이론에 의하면은, 이걸 콜 옵션을 외가격을 롱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그선 의미는, 이 외가격이 이제 등 가격이 되고 내 가격이 되어 가면서 이익이 수십 배 단위로 폭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콜 옵션 아닙니까? 여기서 외가격, 등 가격, 내 가격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삼성중공업의 이익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적어도 즉 늦어도 내년에 흑자 전환되고요. 그리고 수년간 흑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공업 롱 포지션 베팅 규모 늘려가는 게 천재 투자라고 저는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칭 천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늘려가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이 다우도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막판에 그 상승 전환을 못하고요. 밀려버렸는데 미국 시장 하락의 주범은 지금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 반도체 말고 또 그 중요한 지수가 바이오 지수인데 바이오 지수는 시장만큼 하락하고 있고요. 시장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 지금 가장 특히 나스닥 폭락의 주범은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래서 주요 반도체 종목을 정말 오랜만에 한번 영상으로 제가 한번 띄워봅니다. 이렇게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이 회사 얘가 제가 영상으로 이런 종목들을 자주 다룬 게 아마 20년 내 엄청 자주 다루었고요. 거의 매주 몇 번씩 다루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21년 초에 하이닉스 처분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많이 이제 봤던 건데 그 이후 처음으로 지금 영상으로 올려본다는 겁니다. 지금 봤더니 매우 끔찍하고 참혹합니다. 특히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모리 스팟 가격 추가로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며칠 전 저거 다시 한번 제가 올렸었는데 그때는 옆으로 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옆으로 기고 있다면 지금 폭락해 있기 때문에 스팟 가격이 폭락해 있기 때문에 옆으로 기고 있다는 것은 반등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게 반등한다면은 하이닉스 살 수 있죠. 전자도 살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저게 설사 반등을 하더라도 그게 의미 있는 반등인지 그 반등이 지속 가능한지 그걸 확인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봤더니 반등은커녕 도로 지금 밑구멍을 더 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반도체 종목 관련해서 한마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조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암을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이재용의 그 사업 감각은 정말로 할배하고 아버지한테 이 DNA로 피로 물려받은 거 아닌지 지금 반도체 주가 지금 조정 중이고 지금 박살나 있는데 그리고 몇 년 전에 암 저거 지금 비싸게 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나가리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싸게 잡을 수 줍줍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요거는 별도로 이제 한번 더 영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